제1장 행복했던 시절. 옛날에 저 푸른 산과 맑은 개울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콩쥐의 본명은 김옥순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콩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콩쥐라고 불렀습니다. 콩쥐의 아버지 김선비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고 어머니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콩쥐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콩쥐야, 사람은 마음이 곱고 착해야 한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단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콩쥐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가난한 이웃집에 몰래 쌀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콩쥐가 12살이 되던 해, 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콩쥐야, 내가 곁에 있지 못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제2장 새어머니와 팥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혼자 콩쥐를 키우기 어려워하던 차에 새어머니로 이웃마을의 과부 최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에게는 콩쥐와 같은 나이의 딸 팥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팥쥐도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콩쥐야, 내가 이 집의 맏딸이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도와야지. 처음엔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콩쥐에게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팥쥐는 하나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는 몸이 약하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콩쥐에게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콩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밭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3장 동물 친구들과의 만남. 그렇게 힘든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콩쥐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에 빠진 작은 두꺼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것아. 괜찮니? 콩쥐는 두꺼비를 건져내어 따뜻한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콩쥐를 보며 고맙다는 듯 끄덕끄덕했습니다. 그 다음 날 콩쥐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뭇가지에서 작은 참새가 떨어졌습니다. 날개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지? 잠깐만 기다려. 콩쥐는 참새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며칠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참새는 다 나은 후에도 콩쥐 곁을 맴돌며 짹짹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발가락이 가시에 찔린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깊이 박혔네. 참고 있어. 금방 빼줄게. 콩쥐는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주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소는 고마운 듯 음매에 하며 콩쥐의 머리를 살살 비볐습니다.
이렇게 콩쥐에게는 동물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두꺼비, 참새, 소뿐만 아니라 다람쥐, 토끼, 심지어 까마귀까지 콩쥐를 따랐습니다. 제사장, 불가능한 시련들. 새어머니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콩쥐야, 오늘 안으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그런데 이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새지 않게 조심해서 채우는 거야. 정말로 항아리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그대로 새어 나왔습니다. 콩쥐는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항아리는 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쳐서 울고 있는 콩쥐 앞에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콩쥐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두꺼비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두꺼비들이 항아리 구멍을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콩쥐가 물을 부으니 항아리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더 어려운 일을 내주었습니다. 콩쥐야, 이 쌀과 조를 섞어 놓았는데 오늘 안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따로 담아 놓아라.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저녁밥 없다. 쌀과 조가 큰 광주리에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콩쥐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참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짹짹, 콩쥐야, 우리가 도와줄게. 수백 마리의 참새와 까마귀들이 몰려와서 쌀과 조를 빠르게 골라내었습니다. 쌀은 쌀대로, 조는 조대로 깔끔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제5장, 산 정상의 꽃. 새어머니는 콩쥐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욱 어려운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콩쥐야, 저 높은 산 정상에 가서 꽃을 따와라.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늦으면 저녁밥도 없고 밖에서 자는 거야. 산 정상까지는 왕복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해지기 전에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콩쥐가 막 산길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음매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가시를 빼준 그 소였습니다. 소는 콩쥐에게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콩쥐를 태우고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평소 하루 걸릴 길을 2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콩쥐는 가장 예쁜 꽃들을 골라 꺾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타고 해지기 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콩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친구들의 비밀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제6장, 잔치 소식.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원님이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팥쥐를 원님 며느리로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팥쥐야, 이번이 기회다. 내가 원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새어머니는 팥쥐를 위해 가장 비싼 비단으로 한복을 맞추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콩쥐는 집에서 일해야지. 잔치에 갈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는 게 낫다.
공쥐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어머니와 팥쥐가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잔치 당일 새어머니는 공쥐에게 말했습니다. 공쥐야, 우리가 잔치에 간 사이에 이 일들을 다 해놓아야 한다. 먼저 마당에 있는 좁쌀을 깨끗하게 골라내고 빨래를 다 하고 방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해놓아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다 끝내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저녁밥 없다. 좁쌀 한 가마니를 골라내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빨래, 청소, 요리까지 하라니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제7장 동물 친구들의 선물. 새어머니와 팥쥐가 잔치에 간 후 공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가보고 싶은데. 하지만 이 일들을 다 어떻게 하지? 그때 어디선가 개굴개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꺼비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쥐야, 왜 울고 있어? 공쥐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 까마귀들, 소야, 모두 나와. 순식간에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들은 좁쌀을 골라내고, 참새들은 방 청소를 하고, 까마귀들은 빨래를 널고, 다람쥐들은 요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공쥐에게 말했습니다. 공쥐야, 넌 잔치에 가야 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예쁜 옷이 없어. 그러자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아름다운 한복을 물어왔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요시야. 오늘 하루만 빌려 입는 거야. 참새들은 예쁜 비녀와 목걸이를 가져왔고, 다람쥐들은 작은 꽃들로 머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공쥐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제8장 잔치에서의 만남. 소를 타고 잔치 장소에 도착한 공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야? 정말 아름답구나. 어느 집 딸일까? 원님이 아들 박도령도 공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공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공쥐는 너무 아름답게 변해서 같은 마을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도 공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도령은 공쥐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춤을 추어 주시겠습니까? 공쥐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도령과 공쥐는 마치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도령은 공쥐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다른 처녀들은 질투의 눈빛으로 공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9장 급작스러운 이별과 신발. 즐거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쥐는 갑자기 집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가 먼저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없는 걸 들키면
큰일 나. 콩쥐는 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아가씨의 성함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요. 정말 가봐야 해요. 콩쥐는 급하게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콩쥐는 너무 급하게 소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보다 먼저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신발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콩쥐는 재빨리 선녀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돌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편 박도령은 콩쥐가 떨어뜨린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예쁜 비단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야 해.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제10장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박도령은 아버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온 고을을 다니며 이 신발에 맞는 발을 가진 처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신발 주인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님의 하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처녀들에게 신발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발에 맞는 발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인들이 콩쥐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에 처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희 딸 파취가 있어요. 파취가 나와서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파취의 발은 신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맞지 않네요. 다른 처녀는 없나요? 그때 새어머니가 얼른 말했습니다. 없어요. 이 집엔 파취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인 중 한 명이 콩쥐를 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아가씨는 누구인가요? 아, 저건 제 의붓딸인데. 그 아이는 잔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신어보게 해주세요. 제11장 진실의 발견. 새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콩쥐를 불렀습니다. 콩쥐야, 와서 이 신발 신어봐라. 콩쥐가 신발을 신어보자 발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원래 콩쥐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콩쥐의 품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머리에 꽂았던 꽃 중 하나였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그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꽃은 어젯밤 잔치에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머리에 꽂고 있던 꽃과 똑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짹짹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들이 나타나서 콩쥐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꺼비들, 까마귀들, 다람쥐들, 심지어 그 소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분명 특별한 분입니다. 콩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잔치에 갔었어요. 제12장 새어머니의 분노와 진실. 새어머니는 콩쥐의 고백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감히 잔치에 갔다고? 팥쥐도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가 왜 거기 갔어요? 그건 제가 가야 할 잔치였는데. 하지만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 아가씨는 이제 저희가 모셔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원님의 아드님께서 이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콩쥐가 원님 며느리가 된다고요? 콩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어떻게 선녀 옷을 입고 잔치에 갈 수 있었는지. 콩쥐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콩쥐를 따뜻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콩쥐야, 시댁에 가서도 착하게 살아라. 내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제13장 원님 댁으로. 콩쥐는 동물 친구들과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두꺼비야, 참새야, 소야. 모두 고마웠어.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동물들은 슬픈 표정으로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콩쥐야, 우리는 언제나 너를 지켜볼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렴. 원님 댁에 도착한 콩쥐를 박도령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때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원님과 원님 부인도 콩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예쁘다니 정말 기쁘구나. 박도령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14장 결혼과 새로운 시작.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콩쥐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박도령과 결혼했습니다. 콩쥐의 아버지도 참석해서 딸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콩쥐야,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새어머니와 팥쥐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질투가 나서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올린 콩쥐는 이제 박 부인이 되었습니다. 콩쥐는 시부모님께 정성스럽게 효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하구나.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원님 부인은 콩쥐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박도령도 콩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콩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콩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제15장 동물 친구들의 방문. 몇 개월 후 콩쥐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짹짹. 참새들이 날아와서 콩쥐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 참새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어서 두꺼비도 나타났고 다람쥐들도 왔습니다. 심지어 그 속까지 원님 댁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나를 보러 온 거야? 동물들은 콩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박도령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동물들이 이렇게 따르다니.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도령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공쥐는 동물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행복해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16장 용서와 화해. 1년 후 공쥐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공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걱정이 돼요. 그럼 아버님을 모셔와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해요. 공쥐는 고향집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어머니와 팥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공쥐가 원님 며느리가 된 후 마을 사람들이 새어머니와 팥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공쥐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팥쥐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공쥐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공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도 원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제17장 행복한 대가족. 원님 댁에는 이제 큰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공쥐의 아버지, 새어머니, 팥쥐까지 모두 함께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공쥐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쥐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쥐야, 내가 해줄 일은 없니?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공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도령도 공쥐의 가족들을 친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원님과 원님 부인도 공쥐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아기는 공쥐를 닮아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공쥐를 닮았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예쁠 수가. 새어머니와 팥쥐도 아기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동물 친구들도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참새들은 아기 위에서 예쁜 노래를 불러주었고, 두꺼비들은 아기가 잠들 수 있도록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팥쥐는 공쥐와 함께 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었지만 이제는 부지런하고 착해졌습니다. 얼마 후 팥쥐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착한 총각이 팥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공쥐는 팥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팥쥐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제18장 영원한 행복과 교훈. 세월이 흘러 공쥐와 박도령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쥐를 닮아 착하고 예뻤습니다. 공쥐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교육했습니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단다. 아이들은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게 자랐습니다. 공쥐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는 교훈을 모든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동물들을 아껴주었습니다. 공쥐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공쥐는 종종 마을을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보내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쥐의 아버지는 원님 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어머니도 이제는 진정한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동물 친구들도 여전히 공쥐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공쥐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공쥐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착한 아이들, 그리고 화목한 가족들과 함께요. 모든 사람이 공쥐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